그리고 외대국어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도대체 외대국어는 뭘 잘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이런 걸 잘한다, 우리 학교는 뭘 잘한다 얘기하는데, 외대국어는 뭘 잘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는 아이들의 수시를 막 준비해줘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다. 또 지방에 있던 어떤 학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막 수능을 공부하게 해서 정시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학교고 이게 강하다 얘기를 해요. 외대국어는 뭐가 강할까요? 외대국어는 강한 게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약한 것도 없어요. 자, 우리 예전서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대국어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학교나 선생님들이 철저할 정도로 뒷받침을 해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누가 그리느냐? 학교가 주도에 의해서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조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주는 게 외대국어예요. 외대국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다. 노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대국어는 수시, 정시 뭐가 더 강해요가 아니라 다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왜? 애들이 한다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국어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해외 대학을 가겠다. 국내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부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철저하게 계획 세운 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따라서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지 체크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같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 유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입니다. 외대국어의 동아리는 작년 기준으로 236개예요. 236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엔 일반 학교도 동아리가 100개씩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동아리 숫자가 중요할까요? 236개, 와 많다.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외대국어는요, 축구로 얘기하면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에 해당하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부 리그가 236개라는 거예요. 2부 리그, 3부 리그는 뭐냐면 동아리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동아리를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리그에 있던 아이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면 학교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성적이 안 되거나 수준이 미달된다면 저희는 없애버리죠. 그러면 2부 리그에 있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서 동아리를 신청해서 다시 동아리가 바뀝니다. 이런 동아리가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까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동아리가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외대국어 합격하기보다 더 힘든 게 동아리, 우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러면서 울면서 다니는 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터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부터 스터디 그룹을 학년당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 숫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3명에서 5명, 많게는 10명까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터디 그룹을 하고 그 결과지를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아리는 처음에는 그래도 1학년 때는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만들어주기는 해요. 하지만 한 번만 만들어줄 뿐 그 이후에는 자기가 배우고 싶고 데리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을 서로 같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이 스터디 그룹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학교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시 및 정시의 균형입니다. 저희는 수시에서 1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시에서 1등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시와 정시를 우리 학교는 뭐가 강해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는 한 번만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학교는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도
정시도 다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시도 2위, 3위 정도를 하고요. 수시도 2위, 3위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어떤 학교도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가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거의 저희가 한두 번을 빼놓고는 거의 1위를 자사고가 전환된 이후에는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을 많이 가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나온 성적이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진로에 맞춘 융합 과정 운영입니다. 저희는 예전에는 자연 트랙이다, 인문 트랙이다, 국제 트랙이다 나눴었지만 1학년 때 혼합을 해서 그 성향대로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저께, 오늘, 내일 다 바뀔 수 있어요. 자기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만약에 바뀌겠다면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대국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계열을 바꿀 수 없다, 트랙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대국어는 합격을 하면 입학하는 순간에 트랙을 선택하고요.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잘 바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바뀐 아이들은 재작년에 작년으로 할 때 기준을 봤을 때는 4명의 학생밖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또 바뀌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